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전공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 화학 공학부에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거는 여러분 반도체란 말은 아시죠? 네. 네, 반도체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한 1000개 정도 들어있어요. 여기 반도체가 1000개. 그렇죠? 근데 요즘 또 전기차 나오잖아요. 네. 전기차는 반도체가 몇 개나 들어갈까요? 요즘? 한 10,000개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량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꿈을 꾸는데 그 머리엔 금이고 청동이고 뭐 이런 철이고 근데 그 신상이 무너질 때 그 종아리 밑에는 뭘로 돼 있어요? 가벼운 모래와 이런 재료로 돼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아마 어떤 분들은 이제 실리콘이나 가장 가벼운 이렇게 실리콘과 같은 재료가 이 세상에 많이 쓰일 때 쓰임을 쓰일수록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졌다.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대부분 가벼운 실리콘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이 과학적으로도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시대 때 금을 쓸 때보다 청동을 쓸 때보다 또 로마 시대 이런 때 철기를 쓸 때보다 요즘 이 최신 문명에 발달한 실리콘을 쓸 때 주님이 정말 가까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런 반도체를 연구하는데 이 앞에 뭐가 써 있죠? 원자 반도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같은 나이 때는 국어 배우고 사회 배우고 뭐 과학 배우고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렇죠? 지긋지긋하죠. 네. 네, 재수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시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대학을 가서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연구 분야를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국어 사회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연구 분야를 만들고 그걸 또 연구하시면 돼요. 네,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도체는 있는데 원자 폭탄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네. 근데 원자 반도체를 치시면 구글에 이런 말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이게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이런 연구 분야를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그냥 그걸 연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잘 되니까 돈도 주고 여기에 희망도 걸고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온갖 헛소리를 하면서 공상과학적인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상상이랑 헛소리에 끝나지 않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헛소리가 어느덧 과학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자 반도체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그 핸드폰 이렇게 까보시면 이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하고 나중에 보시면 다 저장돼 있죠. 네. 그리고 비디오 찍어도 나중에 다 보시죠. 그 메모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메모리를 어떻게 저장하냐면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은쟁반이 있어요. 은쟁반. 은쟁반에 구슬을 올려놓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쟁반에 구슬을 올려놓는 방식이 있고 여기는 이제 어떤 딱딱한 방이 있어서 구슬 같은 거를 센 힘을 이렇게 전기를 많이 걸어서 구슬을 100만 개를 쭉 밀어넣는 방식이 있어요. 자, 저장하는 거 뭐가 쉬울까요? 은쟁반에 올려놓는 게 쉬울까요? 요 딱딱한 방 안에 구슬을 100만 개 밀어넣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여기 은쟁반에 그냥 가볍게 딱 올려놓으면 되죠. 그게 여러분 카톡 치실 때 딱 이 카톡에 저장돼 이렇게 글이 뜨잖아요. 그게 이건데 대신에 이거 전압을 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워드 파일 쓰다가 컴퓨터 전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그러니까 얘네는 그 저장은 쉬운데 금방 사라져요. 근데 대신에 여러분이 저장키를 누르죠. 그러면 그 전기가 나가도 어떻게 돼요? 다시 찾을 수 있죠. 그거는 어떻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 저장은 쉬운데 잃어버리기 쉽고 저장은 어려운데 대신에 저장키를 누르면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 세계 반도체의 발전 속도인데 뭐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2005년을 기점으로 트랜지스터나 뭐 컴퓨터 이게 집적도가 많이 이게 더 이상 발전을 안 하고 있죠. 보시면 네, 컴퓨터 발전 속도, 이 전자칩의 발전 속도가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서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품의 한 몇 분의 몇이 반도체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출 수입에. 뭐 자동차도 팔고 TV도 팔고 많이 팔잖아요.
근데 반도체 단위 품목이 우리나라 그 수출 품목의 몇 프로의 돈을 벌고 있고요. 수많은 자동차, 배, 뭐 TV 모든 거 다 합해도 반도체가 얼마나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을까요 지금? 몇 프로 정도? 우리나라 수출 품목. 20% 정확하네. 정확히 25%. 야, 와, 천재인가 보네. 근데 이제 자, 네 질문 있어요? 네. 삼성은 반도체 성장 멈췄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멈춘 이유를 얘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쭉 일자로 되시면 계속 발전해서 이 중국이 추격하고 있고 유럽이 추격하고 미국이 추격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못 따라오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반도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멈춰 있죠, 2022년 기점으로.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길, 이게 마치 이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나아갈 길은 강물이 있어서 바다가 있어서 못 건너는데 그 이집트 군대는 계속 추격해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앞에 길이 있으면 추격자를 따돌리고 계속 나가지 이게 반도체 초격차라고 해요. 초격차.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워낙 잘 만들어서 반도체 미국 같은 나라가 상상할 정도로 못할 정도로 잘 이렇게 앞질렀는데 이제는 과학적으로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마치 홍해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반도체 산업이 사실은 위기입니다. 위기. 네. 근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 저장 방식이랑 관계 있는데 지금 요거 이 전자라고 하거든요. 전자 아세요? 전자? 전자는 굉장히 구슬과 전자는 이제 전자인데 사실은 전자 한 100만 개를 올려야지 1비트가 돼요. 100만 개가 있어야지 1하고 0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자 100만 개가 있어야지 1이랑 0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전자를 100만 개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1을 구현하려면 전자가 너무 작아. 너무 작아요. 그렇도 돼요. 그리고 핸드폰 같은 거 던졌을 때 전자 몇백 개, 몇천 개 날아가겠죠 이렇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하려면 한 10만 개, 100만 개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자 이제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왔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뭐라고 썼는지 반도체 칩 웨이퍼 칩 그 판이거든요. 기판 한 20cm 정도 돼요 이렇게. 여기 이름 뭐라고 써 있어요? 윤석열 여기 바이든. 네. 그렇죠. 근데 요 반도체 웨이퍼 기판 안에 반도체 몇 개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 칩이 몇 개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 반도체. 몇 개? 10개요. 10개? 10개 돼요. 10개보다 많어. 많어. 좀 더 10개보다 훨씬 많아. 100만 개. 100만 개? 조금 더. 네. 1000만 개. 1000만 개 더. 1억 개. 1억 개 조금 더. 1억만 개. 10억 개. 10억 개. 10억 개. 그러니까 야, 이 정보 저장량이 엄청나죠. 지금 아까 얘기했죠? 이 핸드폰에 반도체 몇 개? 1000개. 근데 요 웨이퍼 하나에 반도체 몇 개? 1억만 개. 10억 개. 그러면 요거 하나 있으면 핸드폰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빨리 계산해. 1000개에서 10억 개. 몇 개야? 핸드폰 몇 개? 100만 개. 핸드폰 100만 개. 자,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는 핸드폰이다. 핸드폰만 따지면. 그래서 근데 여기에 윤석열 이름 쓴 건 낭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 재미로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핸드폰 100만 개 정도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이 성경에 기록된 가벼운 모래와 실리콘과 같은 가벼운 소재가 마지막 문명을 이루고 있을 텐데 그 문명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보세요, 예전에 청동이랑 철기 시대 때는 이런 건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실리콘이라는 이런 모래 같은 입자들이 정보를 저장하니까 여기 핸드폰 100만 개, 뭐 10만 개, 100만 개 이런 정보량이 들어가요. 되게 무섭죠, 사실은. 되게 무서운 시대가 오게. 그래서 자, 지금 핸드폰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뭐 각국이 지금 난립니다. 이걸 서로 만들려고. 근데 이제 핸드폰은 사실은 여러분 그 반도체는 저는 이제 물총에 비유하거든요. 물총. 반도체는 물총이에요. 자, 가령 이 칩이 반도체 칩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반도체랑 반도체끼리 얘기를 해야지 정보가 서로 교환하고 정보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칩을 옆에 반도체 칩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 물 같은 전기를 담아뒀다가 이 전기를 옆에다 쏴요. 그러면 이 전기를 담아뒀다가 이게 전자 100만 개가 모이면 물처럼 되거든요. 이거를 옆에다 쏘면은 한 번 쏘면은 나 그냥 너 조금 좋아한다는 뜻이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여러 번 보내면
뭐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0과 1의 신호를 구별하는데 모스보 알죠? 모스보. 그냥 인터스텔라 보면 이제 아빠가 뭐 딱딱딱딱 이렇게 치면은 뭐 이렇게 아빠가 여러 가지 미래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물을 전자 100만 개가 모이면 물이 되는데 이거를 옆에 이제 이렇게 보냈다 이게 물총을 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 반도체 칩 안에 그 10억 개의 물총이 서로 막 반도체 칩끼리 막 연결하면서 다다다닥 하면서 뭐 계산도 어려운 계산을 하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물총 한 3, 4명만 모이면 재밌는 게임 할 수 있잖아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그렇죠? 그것처럼 100만 명, 10억 명한테 물총을 주고 의사소통을 해라 이런 게 반도체입니다. 그건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자 물총의 사이즈가 작아져요. 그러면 이제 물총과 물총의 간격이 좀 좁아지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 1번 반도체에다 물을 담아놨어요. 정보 저장하려고. 그리고 자 2번 반도체에다 물을 담아놨어요. 자 근데 나는 이쪽 반도체의 정보를 읽고 싶은데 이게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요 옆에 물이 이렇게 되죠. 이거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이거 양자역학이라고 하는데 가령 내가 이 잘생긴 학생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보면은 이 학생이 있는데 이 빨간 게 익혔잖아. 정보가 나한테 들어왔잖아. 이 학생은 이 자리에 앉았다.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보면 이 학생이 앉아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학생을 읽고 싶은데 이 학생이 옆에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입자로 돼 있잖아. 입자 사람 야구공처럼. 근데 이제 이게 파동이 되면서 이 정보가 섞여버려. 그러니까 이거 중첩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보를 더 이상 안정적으로 읽을 수가 없게 되죠. 야,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있어요. 지금 이제 반도체 3차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누가 이 과학적인 한계를 뚫고 더 사이즈를 줄여서 더 집적을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반도체 4차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 TSMC가 사실은 이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만에 많이 쓰잖아요. 근데 대만의 교회가 활발한데 반도체가 제일 발전한 거는 사실 주님의 안배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져요. 마치 홍해 앞에 이스라엘 대군과 같습니다.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1나노까지 가고 싶어해요, 지금. 여러분 무슨 5나노 공정, 3나노 공정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안 하니까 모르는데 반도체 사이즈가 머리카락 굵기에 10억 분의 1 사이즈예요. 이게. 머리카락 굵기에 한 1억 분의 1 사이즈. 그러니까 머리카락 굵기에 한 어깨에 가까운 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작죠. 근데 거기서 더 줄이고 싶어해요. 그래서 근데 작아지면 문제가 어떻게 되죠? 이제는 물조차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학생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너무 작아지면 의자가 좁아서 이 학생 못 앉아요. 그 정보를 못 담아요. 물이라서. 근데 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되거든요. 물을 담으려면. 근데 좀 이상하죠? 왜 굳이 물을 담아야 되는가 좀 이상하긴 하죠. 여기서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시점에 있는데 지금 중국, 미국, 유럽 다 따라오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는 갈 길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이제 그 수출량을 뺏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입의 4분의 1이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님, 우리 세대가 4분의 1 일자리를 잃게 돼요. 삼성, 하이닉스 이런.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TV, 전자제품 이런데 우리가 중국의 칩을 수입해야 된다. 그럼 관련 산업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해외에 의존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길이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우리가 요즘 이 과학적으로 꼭대기에 와 있어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를 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저의 연구 분야는 그냥 답을 말씀드릴게요. 물결로 저장하지 말고 그냥 원자로 저장하는 거예요. 원자 알갱이.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시면 그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아시죠? 히틀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뭘로 폭탄을 만들었어요? 물질, 그렇죠. 근데 물질은 1g이 있으면 폭탄을 어디까지 만들 수 있어요? 1g으로.
총알 하나 만나면 만들면 끝나요, 사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아인슈타인이랑 그 유럽의 그 나치가 있었잖아요. 그걸 피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왔어요. 자유를 찾아서. 약간 복음의 땅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실은 히틀러가 이 원자폭탄 실험을 첫 번째로 성공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만약에 원자를 쓰게 되면 물질 안에 원자가 여러분 그 아보가드로 넣은 거 배우나요? 아보가드로 X? 아보가드로에 넣은 거 배워요? 이게 제일 공부하는 학생 빼고 모르는 10에 23승계. 10에 10승이 10억 정도인데 억에다 억이 더 있어야 돼요. 억이. 아무도 안 가면 네. 그래서 억에 이 정도가 원자가 있으니까 이때 당시 아인슈타인이 원자로 폭탄을 만들자고 했어요. 네. 그래서 원자로 폭탄을 만들어서 1g만 써도 이 도시 하나가 폭발하는 그런 전자가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발상의 전환이죠. 발상. 물질로 만들지 말고 원자로 만들자. 그래서 요즘 원자력 발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저의 목적은 어차피 가는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그 물결을 조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로 저장해보자. 원자로 저장해보자. 자, 메모리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메모리는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거 헨텔과 그레텔 아시죠? 제리미도 헨텔과 그레텔 알지 않나요? 헨텔과 그레텔. 이게 마녀가 얘네를 잡아가잖아요. 마녀가 얘네를 잡아갈 때 얘가 뭘 메모리로 썼죠? 빵 조각. 빵 조각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이것도 메모리예요, 일종의.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마녀한테 피해서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빵을 누가 먹었어요? 새들이. 새들이 먹어버렸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게 좋은 메모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핸드폰에만 국한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메모리를 쓰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중학교 친구 만났는데 뭐 중학교 친구는 나는 네가 한 20년 전에 한 일을 모두 알고 있다. 저의 20년 전 일을 많이 기억하더라고요. 일종의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메모리를 많이 반영구적인 메모리. 여러분 친구 하나하나가 영구적인 반영구적 메모리예요. 이거 세상에서 가장 작은 메모리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 일단 그 원자로 정보를 저장한 사례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에서 만든 건데 그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보잉 히즈 에너지 돼 있죠. 그래서 자 이게 지금 C5라고 그 분자 하나거든요. 원자 분자 하나죠. 네, 근데 이거를 그 스탁 애니메이션 아세요? 스탁 애니메이션? 한번 움직이고 찍고 움직이고 찍고. 그래서 이 그 나노 크기의 바늘 칩으로 이 원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움직여요. 위치를 요 금속판에다 움직여요. 그래서 찍고 움직이고 찍고 이래서 그 세계에서 한 머리카락 굵기 약간 10억 분의 1 되는 근데 세계에서 제일 작은 일기장. 세계에서 가장 작은 일기장을 만들었죠. 여러분 일기장도 요즘 한 10cm는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한 10억 분의 1 그거예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일기장인데 이게 실제로 핸드폰에는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자 하나하나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 금속판이 있는데 이 원자를 하나하나 띄워서 올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하나하나 띄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 영하 200도에서 해야 돼요. 영하 200도. 왜냐하면 온도가 높으면 이 원자가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이렇게. 높으면은 이게 막 진동해서 날아가요. 열대는. 그 다음에 여기 대기 중에 산소나 질소가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네. 산소랑 질소가 있으면 새가 펜틀에 빵 조각을 빼먹듯이 요 금속 조각을 딱 빼가요 이렇게. 공기 중에 산소가. 그래서 내 기억이 없어져 이렇게. 머리가 하얘. 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기억이 안 나와요. 나 뭐가? 이게 계속 열심히 읽어도 얘네가 사라져 버려요. 산소가 얘네 잡아먹어. 산소들이 얘네들. 자, 근데 우리가 쓰는 핸드폰은 어떻죠? 자, 지금 뭐 그다음에 요거 한 10억 정도 합니다. 요 나노짜리 바늘이. 그래서
붓을 하나 여러분 그 인형 집기 아시죠? 인형 집기 나노바늘. 그거야 15분의 1 작은 바늘이라서 그게 한 10억 정도 해요. 이렇게 하나 원자 하나하나 찝을 수 있는. 핸드폰을 안 되는 거 10억짜리. 네, 가격이 10억. 와. 집게가요? 네, 집게. 집게 한 개. 요 금속 집게. 인형 집게 하듯이 집게. 그래서 이게 지금 반도체에 쓰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영하 10도만 해도 힘들죠. 그리고 숨 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 이게 지금 10억 없죠 대부분. 예. 이제 한 50만 원, 10만 원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요 기술을 핸드폰에 장착시키는 게 저의 미션이에요. 그렇죠. 헛소리 하고 있죠 제가. 네. 요 기술, 요 과학이 저는 대학교 때까지, 대학원 때까지 요거 공부했거든요 원자.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미국 가서 요 반도체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공부해 보니까 요 기술을 홍해를 건너서 요쪽으로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홍해를 열어야겠다 어떻게. 이게 다예요. 그래서 와. 제가 그냥 원자 반도체라는 분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연구자들이 저를 따라오면 돼요. 지금까지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분야를 연구했는데 반도체면 반도체, 요 원자면 원자, 남이 하던 분야를 공부했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분야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헛소리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학회 가면 막 어떤 학자들은 집어치라고 막 그거. 왜냐면 이 분야만 연구한 사람이거든. 그리고 이 분야만 연구한 사람은 또 집어치라고 이렇게 때려치라고 막. 이게요. 예. 주 예수님. 근데 저 조금씩 제 연구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상상으로 이게 현실화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분야는 간단히 전공 소개를 몇 분 할게요.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대학교를 물리학과를 갔어요. 근데 물리학과 가는데 이게 뉴턴이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실험하려고 지금 뭐 쓰고 있어요? 야 이거 쓰면 빛이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파동처럼 보이죠? 네, 둘 다 이거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과학은 사실 실험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대학교 들어갈 때 무슨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 실험을 했어. 무슨 랩이 있는데 무슨 비닐에 전기가 통하고 이러더라고. 막 실험하다가 근데 이제 이상한 일이 제가 뭐 기구 장치를 만지면 고장이야. 만지면 고장이라고 장치를 한두 시간 다뤄보면 막 온갖 피곤해 막 피곤이 쌓이고 아니 차라리 수학 문제를 풀면 이렇게 힘이 나는데 뭔가 장치를 계속 만지고 이러면 막 지금도 뭐 피아노, 냉장고 이런 거 하나 열어보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뭔가 그래서 이제 쫓겨났죠. 이건 제 길이 아니다. 그때 당시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면 이제 손으로 하는 거 못하니까 한번 문제 풀고 아인슈타인처럼 머리를 쓰는 거 해보자. 그래서 이때 당시 한 3, 4학년 때는 한 몇십 페이지, 몇백 페이지 문제도 풀어봤어요. 이렇게. 수학 문제, 물리 문제를 풀려고. 근데 이거를 평생을 못 하겠더라고요. 돈도 벌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이걸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싫어서 일로 갔고 근데 이것도 싫은 거야. 근데 과학은 좀 해보고 싶어. 뭔가.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싫고 그러면 그냥 고시 공부라도 해야 되나 공무원 해야 되나 뭐야 아니면 부동산 같은 거 공부를 해야 되나 막 진짜 갈등을 많이 했는데 그때 컴퓨터가 등장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거 잘 못해도 좀 컴퓨터를 조금 배워보자. 근데 이게 요즘 메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2, 30년 전에는 이때 막 처음 컴퓨터 등장해서 인터넷도 없고 그때 구글도 없었어요. 이메일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그 싫은 건 하지 마시고요. 싫은 거에 반대 걸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게 싫으면 이걸 해보고 이게 싫으면 이걸 해보고 그러니까 제 경험을 따져보면 내가 뭘 좋아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뭘 싫어했는지는 알겠어. 그래서 그 싫어하는 거에 반대쪽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진로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슈퍼컴퓨터를 쓰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인류가 지금 흑인, 백인, 황인 50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DNA가 얼마나 다를까요? 그 DNA 몇 프로나 다를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 뭐 백인, 흑인 1%. 몇 프로 다를 것 같아요? 5%. 또 제림이 얘네 몇 프로 다를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DNA 몇 프로? 1%, 5%, 또 2.5%, 0.01% 달라요. 와, 0.5. 그리고 우리랑 똑같네. 친구는 1% 달라요. 와. 근데 놀랍죠. 주님이 창조하신 게 이 조금만 바꿔도 확 바뀔 수 있게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랑 아인슈타인 차이는 그러니까 DNA 10,000개 중에 1개밖에 안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세요. 별로 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것은 그 DNA 요즘은 이제 그 얼마 전 안젤리나 졸리가 왜 양쪽에 그 가슴 유광을 잘랐는지 아세요? 안젤리나 졸리 최근에 양쪽 유광을 다 잘랐어요. 그러니까 DNA를 검사해 보니까 향후 몇 년 후에 이 사람이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나와가지고 그냥 암돼서 죽기보다는 미리 잘랐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유전자 기술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유전자 채취해서 보면은 여러분이 몇 년 후에 무슨 암이 걸리고 뭐가 걸릴지가 요즘은 싹 다 나와요.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세상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면 그 유전자를 미리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병에 덜 걸릴 수 있도록. 근데 심지어 요즘 임신하는 사람은 좋은 유전자를 가진 천재를 낳고 싶어 해가지고 그런 데까지 발전해서 문제도 하죠. 근데 제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아까 제가 대학생 때는 그러니까 실험도 못 하고 그렇다고 수학 문제 풀 정도의 능력이 안 돼서 컴퓨터를 조금 배웠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컴퓨터 하도 발달해서 저는 이제 슈퍼컴퓨터에 제가 원하는 물질을 딱 넣어보고요, 구조를 넣어보고 이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고 좋은 반도체가 될 것 같으면 이거를 제가 이제 실험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없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험을 해서 물질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슈퍼컴퓨터를 열심히 돌려서 슈퍼컴퓨터가 무슨 물질이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반도체가 될 것 같아요 하면은 그거를 만들고 그걸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 DNA만 0.01%만 바꿔도 많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물질의 뭐 자성이나 자석의 성질이나 뭐 전자적인 성질, 구조의 성질 바꿔서 새로운 물질을 일종의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AI나 인공지능까지 나와가지고 저같이 실험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머리도 아인슈타인만큼 좋지 않은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게 여러분 프로그래밍 같은 거 좀 많이 배워두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 얘가 대신 해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얘도 정보 처리 양이 하도 많아지면 가끔 편집작도 나와요. 깜짝 놀랐죠. 네. 얘도 헛소리예요. 어제는 이게 맞았다고 그랬다가 정보가 하도 많으니까 그 다음날 이게 맞았다고 하다가 굉장히 웃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 맨날 헛소리 하다가 드디어 사이언스는 그 에디슨이 만든 좋은 저널, 미국 저널 제일 좋은 저널 중에 하나예요. 네, 논문 하나 받아줬는데 이게 윤겸 선생님도 있죠, 저희가 연구원 있어요. 대학원생 같이 해서 근데 이제 이 논문을 딱 내니까 갑자기 이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헛소리 좀 그만해라. 원자를 그러니까 10억짜리 그 나노 바늘이 있어야지 원자를 움직이지.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까 정보 저장할 때 100만 개 전자 쟁반위에 놨잖아요. 근데 지금은 원자 하나하나 움직일 수 있다고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게 그동안은 계속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다가 최근에 사이언스에서 아니다. 여기 세렌디피티라는 말 혹시 아세요? 혹시? 세렌디피티. 이게 그러니까 세렌디피티는 약간 필연 같은 우연. 그러니까 약간 누구랑 이렇게 눈이 맞아서 첫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하게 되면 세렌디피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약간 우연한 발견이 과학의 흐름을 바꿨다. 그리고 반도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신데렐라 같은 발견이. 그러니까 세상이 드디어 저의 헛소리를 뭐 인정 안 해도 관계없어요. 저는 제가 좋아서 하니까. 저는 뭐 죽기 전까지 아무도 인정 안 해도 관계없어요. 제가 좋으니까, 제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중요해지니까 갑자기 저한테 돈도 많이 주고 제발 이거 개발해 주십시오. 제가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게 참 저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이게 점점 진지해지니까 문제네요. 그래서 제가 하는 물질은 여러분 그 핸드폰을 까보시면 자 여기다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터치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딱딱딱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전기 신호로 여기 쟁반에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쟁반에 전자를 저장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딱딱딱 치는 전기 신호가 여기 이 쟁반에 잘 전기 신호로 전달될 수 있게 뭔가 그러니까 그 분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극이란 말이 쉽진 않은데 이쪽에 분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이폴. 분극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물질인데 사실은 이 발견이 그러니까 4년 전에 저희 대학원생 중에 한 명이 뭔가 이상한 발견을 했어요. 뭔가 이제 어느 날 저 방문을 두들기고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이 자료가 있나 모르겠네. 이걸 보시면 되겠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일반적인 물질은 여기 전기를 걸면 어떻게 돼요? 이 전기가 걸린 부분 원자뿐 아니라 주변의 원자가 같이 따라오게 되죠. 그렇죠? 왜? 이 원자랑 원자 사이에는 그 화학 결합이 있어요. 이렇게 화학 결합. 그러니까 원자는 같이 움직여요. 보시면 내가 이거 핸드폰 여러분한테 던져도 이 핸드폰 중에 원자 하나 날아가지 않죠. 다 같이 날아가죠. 그거는 이 원자 사이에 뭐가 연결돼 있어요? 결합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날 학생이 결과를 이렇게 어떤 슈퍼컴퓨터 계산 결과 가져왔는데 교수님 제가 여기다 전기 신호를 걸어봤는데 요 원자 한 층만 이렇게 움직이더래요. 이렇게 요 옆에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거 좀 이상한 물질 같다고 자기 이 연구 하기 싫다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층만 딱 움직이네. 마치 주변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한테만 얘기했는데 옆에 학생이 못 듣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나 이거 하기 싫다. 그래서 이제 찾아왔어요. 이거 안 좋은 물성 아니냐.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제 기준으로 볼 때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기 지금 요 각각의 개별 층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원자 층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그날 제가 밤에 학생이 찾아왔는데 이거 안 좋다고 찾아와서 제가 그날 학생한테 얘기했어요. 네 결과가 아마 세계를 바꿀 것이다. 깜짝 놀랐어. 학생이 이 결과를 가져온 것도 웃기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리미가 마치 그냥 낙서 하나 가져와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부모는 진짜 마치 세상에서 제일 잘 그린 그림처럼 보이잖아요. 애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었어. 왠지 얘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발견인 것 같아. 너 지금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별일이 다 있다. 이건 진짜 주님의 안별하심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만 종이랑 연필로 쓰는 물리학만 12년을 공부했어요. 지긋지긋하죠. 그래서 이제 학부 4년, 석사 3년, 박사 5년, 그러니까 12년을 그냥 종이랑 수학 문제 풀고 컴퓨터 조금 쓰고 지금 생각하면 이 기간 줄였으면 좋겠는데 지긋지긋하네요 진짜. 근데 기약도 없이 그냥 재밌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뉴저지 주립대 러커스 대학 가서 좀 이대로 살다가 굶어 죽겠다 해서 응용물리를 했고요. 이때 저희 집에 첫째 둘째가 태어났고 그다음에 프린스턴 대학교 가서 화학과를 또 공부했어요. 왜냐면 너무 물리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공도 바꿔봤어. 그래서 지금 막 정유 만들고 이런 뭐 에너지 물질 만들고 이런 화학을 했고 그다음 오크리지 가서 이때 또 넷째가 태어나가지고 재료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유니트 화학공학과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움직여 다니면 계속 제가 원치 않게 이렇게 전공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세상에 있는 웬만한 과목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옮길 때마다 욕을 먹어요. 넌 왜 이렇게 여기 있는 걸 모르냐. 근데 욕 먹는 시기가 지나면 결국에는 이것저것 다 공부하는 그런 정령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거를 하게 될 때 뭐 이게 운동도 좋고 너무 조용하지 마세요. 친구도 여러 명 친구 사귀고
대신에 여러분 이 길을 다 하기 쉽지 않으면 이런 친구를 사귀면 돼요. 이런 친구 사귀어서 이렇게 빼먹으면 돼요. 저희 아들이 지금 전자기타 사귀는 친구 사귀어서 이제 자기는 전자기타 배운다고 하는데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친구가 검은 거 연구하니까 그 연주하니까 검은 거랑 전자기타 같이 하는 연주해보면 와. 헛소리하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재밌어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연구가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물리인지 화학인지 지금은 다 과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올라가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그 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연구가 새로운 게 탄생될 때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홍해가 갈리기 전까지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바보죠. 이집트 백성을 쫓아오는데 나는 미쳤다고 주님이 홍해 근처에서 캠핑 치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적군을 따라오는데 캠프는 홍해 근처에 쳤는데 나는 뭘 하는 사람일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런 시절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길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냥 주님 믿고 여러분 그냥 원하시는 거 누리시고 사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제가 인생을 지나보면 다 어려웠는데 근데 지금 지나보면 여기 두 개 이런 거 합하잖아요. 이런 거 합하면 제가 분야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분야를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얘랑 합하면 지금 원자 반도체 나왔잖아요. 그리고 얘랑 합하면 또 새로운 분야가 돼요. 얘랑 합하면.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끔 김치를 먹어요. 근데 스테이크랑 김치를 같이 먹어요. 그럼 스테이크를 좀 더 오래 먹을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을 한 두 개를 섞어보세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애들은 안 좋아하는데 가끔 어쩌다 한번 이제 냉장고에 음식 중에 볶음밥을 해줄 때가 있는데 조금 오래된 재료 쓰는 게 더 좋더라고요. 상하기 직전 재료를 볶음밥에 확 쓰면 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슈퍼컴퓨터 훨씬 잘해요. 여러분들의 지식은 상한 지식이에요. 너무 열심히 하시지 마세요. 그래봤자 컴퓨터 1, 2분에 다 끝나요. 여러분들이 죽어라 공부해요. 그냥 대학 갈 때만 하시고.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배우든 한번 섞어보세요. 두 가지를 배우고 그러니까 검은고랑 전자기타도 같이 한번 연주해보고. 약간 이런 얘기하니까 입시가 있으니까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입시 사정관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학생이 왔어요. 유니스트 오고 싶다고, 화공과로 오고 싶다고 왔는데 이제 너 뭘 좋아하니 물어보니까 근데 그 학생이 약간 여성스럽더라고요. 손도 곱고 약간 여성스러워요. 옷도 좀 약간 깔끔하게 입고 왔어요. 너 뭘 좋아하니? 너 여기 왜 지원했냐 물어보니까 자기 요리가 좋대. 얘가 제정신이니까 지금 대학교 면접인데 요리 얘기해서 학원과인데 너 뭔 소리냐고. 근데 이제 요리가 좋은데 그래서 그 얘기를 더 해봐.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요리가 좋은데 누군가 자기가 만든 요리를 정말 맛있게 먹어줄 때 내 인생에 보람을 느낀대. 와. 그래서 주변에 친구 심지어 부모님께 맛있는 요리를 이렇게 해드리고 가끔씩 용돈을 받으면 좀 식재료도 맛있는 걸 골라보는 이제. 있는 것만 하지 않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식재료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곤충을 음식으로 할 데가 없는데 그런 기사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곤충에서는 독소는 빼고 영양가는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그 욕망에 기초한 그런 비전이 잡혀 있더라고요, 얘가. 한 20여 분 얘기해보면 알아요, 대충. 근데 누군가 입시 학원에서 시켜서 나온 답이 아니라 그리고 손도 곱고 요리 잘할 것 같아 딱 보니까. 그래서 그 순간 뭘 느꼈냐면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받아야 될 뿐 아니라 나중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재료를 만들 수 있는 학생이겠다. 음식이 부족해지면 순간 설렜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에 반대 일을 하시고요. 네, 좋은 걸 찾을 때까지. 그리고 헛소리를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배웠든
크든 작든 이 학생은 그러니까 곤충이랑 요리를 섞어본 거예요. 웃기죠. 네. 네. 자기가 요리를 좋아하는데 곤충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두 가지를 섞는 데서 나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하는 거는 원자 하나하나를 이동시켜서 정보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동안엔 원자, 전자 100만 개 썼잖아요. 원자 하나에서 해볼 겁니다. 와.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여기 물결을 저장하면 많이 저장 못하죠. 근데 구슬 같은 거 하나하나 저장하면 어때요? 반도체 크기 작아져도 자 물결은 금방 빠져나가죠. 이게 안 빠져나가죠. 구슬 같은 원자를 저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니스트 내 그 혹시 그 방부대 암각파라고 혹시 아세요? 울산에 방부대 암각파라고 있는데. 우리 알잖아. 일단 역사 얘기 잠깐 할게요. 그 사실은 그 원자로 폭탄 만드는 거를 히틀러가 먼저 발견했어요. 원자 분열시키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더라. 근데 이거를 폭탄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그 이때 당시 아인슈타인이 로즈벨트 대통령한테 우리 미국에서 빨리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여기 리차드 파인만이랑 애니코 페름이랑 뭐 닐스 보어 보어 모델 알죠? 이 보어 모델은 보어는 이제 이태리 사람인데 데마크 사람입니다. 데마크 사람인데 그 미국으로 망명 오다가 가족이랑 망명 오다가 비행기가 추락할 뻔했어요. 네. 주님의 안배로 겨우 미국에 도착해서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여기는 이제 엔리코 페름이라고 이태리 과학자인데 지금 그 무솔리니가 그 파시즘 체제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외국에. 근데 얘는 자기가 여기서 폭탄을 만들게 되면 히틀러 손에 들어갈 거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떻게 됐냐면 스웨덴 왕립 그 학원에서 노벨상을 받으러 오십시오. 스웨덴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무솔리니한테 주고 저 노벨상만 받고 다시 돌아오고 열심히 요 히틀러한테 원자폭탄 만들게 하고 노벨상 받자마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드림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뒤졌던 기술인데 빨리 재현해내고 세계 최초로 원자로를 그 미국 시카고에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론하는 사람인데 손이랑 연필로만 하는 사람인데 원자폭탄이 지금 얘네가 먼저 만들게 생겼잖아요. 빨리 실험을 시작했어 본인이. 기술자들 데리고 빨리 실험 시작해서 요거 만들고 마침내 10만 명이 다 동원돼서 원자폭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났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유니스트의 이제 그 방구대 암각파라고 여기 뭐가 그려져 있어요? 고래. 그 유니스트 그 울산의 방구대라고 옛날에 고래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잡던 그 지역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사람이 뗏목을 타고 고래를 잡는 게 원시 시대 몇천 년 전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 뗏목만 가지고 고래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방구대 프로젝트라고 맨하탄 프로젝트에 대항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래 대신 원자를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100가지 공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빔밥 만들려면 몇 가지 공정 들어가요? 뭐 계란 부치고 그 다음에 나물 삶고 한 대여섯 가지 비빔밥 들어가나요? 많이 들어가서 맛있는 요리죠. 반도체 100가지 들어가요. 100가지. 그리고 하나하나 위험한 공정도 많아요. 약품 쓰고 막 이러고. 근데 그거를 좀 간소화해서 원자 반도체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세계 3차 반도체 2차 세계대전 끝냈던 것처럼 저희 나라가 홍해를 건너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어릴 때부터 꿈꾸던 헛소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가 사실은 그 보시면 이게 원자 반도체라는 게 희한하니까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뭐 물질 안에 내가 원자를 막 그 마치 그 뭐죠? 그 영화 생각이 안 나네. 막 구슬 안에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뭐 안에 막 이렇게 원자처럼 막 움직인다. 그렇처럼 마치 요술램프처럼 본인들이 상상해서 이렇게 원자 반도체도 만들더라고요. 이 이름이 재밌는지 일반인도 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론 발표하고 실험에서 이렇게 원자를 층층이 개별적으로 이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계속 보고됐어요. 저는 헛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험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우와.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원자를 층층이 움직이려고 하고요. 정보를 여기다 저장하려고 해요. 원자단. 그 다음에 빛으로도 저장하고요. 빛을 쏠 때 기존의 물질은 얘가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얘가 움직일 때 슈퍼컴퓨터 계산인데 옆에 애가 안 움직여요. 내가 너 얘기했는데 옆에 애가 못 들어. 그러니까 완전히 개별 정보 저장이 가능해요. 섞이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자 패드, 터치패드가 아니라 원자 패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저의 꿈이라고 하기보다 욕망이라고 할게요. 저는 욕망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꿈은 언제든지 없어지는데 욕망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자기 전에 라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사 먹지. 그게 욕망이에요. 저는 이게 원자를 움직이고 싶은 욕망이 항상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를 때 지금 한번 터치하실 때 지금 전자 100만 개 움직이거든요. 너무 남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터치할 때 여기서 이 안에 반도체까지 이 안에 원자를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정도까지 보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와. 좀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원자 패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존에는 원자 100만 개 움직였는데 이제는 개별 마치 바둑판에 이게 바둑판에 10억 분의 1 잡거든요. 개별 원자 움직여서 그 여러분 그 바둑에 그 중국의 기보가 엄청나죠. 몇만 가지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이런 CPU가 있으면 그런 그 바둑의 기보를 똑같은 사이즈의 한 10억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원자 단위로 정보 조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엄청난 프로세스 속도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발견하는 물질은 기존에는 이 스프링 같아서 땅 때리면 기타 줄 한 줄이 하나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똑같은 크기에 한 건반 100개의 피아노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공간에 기타 줄 하나 사시겠어요? 아니면 이 그랜드 피아노 사시겠어요? 그렇죠. 원자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마치 기타 줄 하나의 소리밖에 못 내는데, 물론 이런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좋아할 수도 있겠죠. 네, 마치 이거는 베토벤까지 연주할 수 있는 굉장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야를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 만들었을 때 재료 폭탄을 원자 폭탄으로 만든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요 아까 그 저장 공간에 물결 같은 전자 100만 개 저장하거든요. 1비트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원자 폭탄, 원자 반도체라는 분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뭐라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조만간 데이터 센터라는 게 등장할 거예요. 빅데이터 들어보셨나요? 네. 1984 빅브라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984 뭐 이런 거? 여러분의 DNA 정보가 너무 많아서 자 DNA 여러분의 한 사람의 DNA 정보를 저장하려면 핸드폰 몇 개가 필요한지 아세요? 한 1억 개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니 내 DNA 정보 하나 저장하는데 핸드폰 1억 개가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주고 여러분의 DNA를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관리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보의 노예가 되는 거죠. 내 DNA 정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몇만 원씩 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 기술의 장점은 그 데이터 센터보다도 핸드폰에 내 DNA 정보를 내가 들고 다니게 할 수 있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민주화를 제가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컴퓨터를 관리하게 되면 이게 보안이 문제가 있죠. 카카오 뚫리니까 다 뚫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보는 따로 저장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친구 여러 명 사귀시면 20년 후에 내 유년 시절을 다 기억해 줄 거예요, 친구들. 그 다음에 실시간 정보 처리 가능하죠. 내 DNA 지금 상태가 어떤가 지금 바로. 그다음 무엇보다 그 앞으로는 돈이 아니라 정보가 돈인 시대가 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소수의 엘리트가 쓰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핸드폰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원자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앤트맨인데요. 이거는 저희 대학생 저희 랩에 인턴하는 대학생이 보내준 건데 그 앤트맨의 틀린 점이 보이세요? 얘 옷이 빨간데 사이즈가 작아져도 이 빨간색이 유지될까요? 여러분 물방울만 봐도 큰 물방울의 색깔이랑 조그만 물방울 색깔이 다르죠. 근데 제가 만드는 반도체는 사이즈가 크든 작든 물성이 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원자 패드, 원자 배터리, 원자 안테나, 원자 반도체, 원자 센서, 원자 스피커, 원자 모터 다 원자 영역으로 만들어 보려고 진정한 앤트맨을 좀 조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희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보셨죠? 예. 근데 이 중국의 말이자고 지금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려고 중국은 지금 심각해요. 지금 반도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대만을 공격하든지. 근데 지금 병자호란 때 이때 신신국이 나왔죠. 총 나오고 이랬잖아요. 막 이거를 총만. 근데 대중들이 뭘 썼죠? 민중들이 활 썼잖아요. 근데 활이 전 국민이 다 있으니까 이제 몰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것은 이 원자의 기술을 그러니까 원자 연구하는 사람은 원자만 연구하고 반도체만 하는 사람은 반도체만 해요. 근데 저는 그걸 합해가지고 이 기술을 반도체 안에 들여놔가지고 결국에는 반도체를 쓰는 모든 대중이 정보를 이렇게 많이 저장하고 많이 쓸 수 있고 적어도 내 DNA는 내 스마트폰에 장착해서 다닐 수 있는 어떤 빅브라더의 시대가 주 예수님 정말 주님이 오실 시대가 얼마 안 연구를 하면 할수록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원자 한 개를 정보에 저장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너무 유쾌한 시간이었죠? 아.